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한PD의 지역 분석, 오늘은 세종신도시 4생활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4생활권 분석은 3생활권과 4생활권을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3생활권을 먼저 분석해드렸고 이번에 4생활권을 분석해드리는 겁니다. 그 3생활권과 4생활권이 연결됐을 때 어떤 융합 효과가 나오나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리상으로도 봐도 한 요 정도 라인이 3생활권이고 한 요 정도가 요 라인 경계로 3생활권이고 이쪽이 4생활권이니까 3생활권과 4생활권은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5생활권과도 다리로서 연결되면서 3, 4, 5가 하나의 생활권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금강을 경계로 남세종과 북세종 그렇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 4, 5 생활권은 동일생활권이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생활권과 4생활권만 보시면 됩니다. 자, 4생활권은 일단 이 생활권의 특징을 보면 풍수지리가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원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반곡동이 풍수적으로 제일 좋은 곳이다. 이곳에서 공부 잘하는 인재들이 많이 났다.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보셔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자, 미호천과 금강 두 개가 합쳐가지고 합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금강이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뒤에 괴하산이 있고 또 비악산이 있고 배산임수에 감아 돌아가는 지형으로서 아주 풍수적으로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여기 삼성천, 이 삼성천이 4-1 생활권과 4-2 생활권 경계로 가로질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당수라고 그러죠. 이런 걸 내당수도 좋고, 그리고 큰 강 두 물줄기가 청주 쪽에서 내려오는 미호천과 대전 쪽에서 오는 갑천의 물이 두 개가 합쳐져서 금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리적인 것은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일단 4생활권의 전체적인 지역 분석을 보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가 세종신도시의 랜드마크, 센트럴 파크입니다. 중앙공원입니다. 여기가 호수공원, 여기가 국내 최대의 수목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세종의 최고급지는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S1. 아마 여기는 분양 계획이 아직 안 잡혔는데 나중에 최고급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급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층형의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 아주 고급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종 국회 분원이 얘기되는 곳이 요곳입니다. 요곳이 제1안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 보시면 여기에 국회 분원이 되고 여기에 고급 아파트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분양가도 꽤 높게 나올 것입니다. 여기 분양 노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세종의 가장 큰 랜드마크인 중앙공원이 있고, 그리고 지도상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에 보행교가 있고 그 가운데 4생활권이 바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공원 바로 건너편에 4생활권, 4-1 생활권, 4-2 생활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1 생활권은 나성동 중심 상권으로서는 약간 거리는 있지만, 그런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센트럴파크가 가깝다. 그리고 요 다리를 건너서 10분 거리에 기재부, 청사가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청사에 있는 분들이 디아트, 여기를 많이 분양받았죠. 국무총리라고 지명됐다가 낙마되신 분이 이곳에 펜트하우스인가요? 그거 분양받았다가 그게 또 논란이 돼서 낙마를 한 허기한 아파트가 바로 디아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의 강점은 풍수도 좋지만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4생활권은 수요가 엄청나다. 자, 보시면 부근에 좋은 직장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국책연구원, 이거 국책연구원, 우리나라 그 석박사, 고급 인력들이 다 우리나라의 국책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조세연구원, 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 이렇게 석, 박사급 연구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사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지가 원래는 상가 부지였는데 세종시에서 상가를 너무 과다 공급을 한다는 그 논란이 돼서, 문제가 돼서 이곳을 또 공공기관 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뭐 확정된 건데, 이곳에 또 공공기관이 들어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지로 설정을 했고 남겨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천주교 대전교구청이 이사 옵니다. 아직 지금 건물 짓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청이 이사 오는데, 여기도 신부님들이 한 1,200명은 들어오시겠죠. 여기 이제 기숙사가 있으니까. 자, 여기도 교구청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이 땅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대전교구청이 이곳에 온다. 그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청이 여기로 이사 온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거를 그 주교님이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대전교구청이 세종으로 이사 온다. 그만큼 세종의 그 어떤 위상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법원 예정부지입니다. 법원 예정부지. 그리고 여기가 간세평가원이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요. 나중에 여기 또 뭐 등기소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오겠죠. 이것이 법원 예정부지입니다. 2022년까지 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한전이 또 들어오고요. 한전이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직장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여기에 대학이 들어온다는 거죠. 대학 캠퍼스로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한참 공사 중인데, 세종대학 공동 캠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한 대학이 들어온다기보다는 LH에서 건물을 쳐주고 뭐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카이스트, 충남대, 약대, 뭐 고려대 무슨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동 캠퍼스를 이용하는 캠퍼스입니다. 하나의 대학이 들어오면 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이분들이, 여기 교수님들도 다 여기서 사셔야 되는 거고,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셔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세종시에서 추후에 이게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 지역은 전세가가 엄청 강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세종의 다코스,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그런 아주 윤망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기가 좀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중구난방인데 이제 뭐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에서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이 완성이 되는데, 뭐 그만큼 뒤에진 생활권은 앞에 생활권의 시행착오를 다 반영을 해서 새롭게, 더 좋게 그렇게 도시계획을 짭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생활권이 뭐라고 할까요? 생활하게 편리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생활권이 어떤 점이 편하냐? 뭐 다른 건 몰라도,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아이들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교육 환경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중앙에 반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반곡초등학교가 있고, 여기가 복합 커뮤니티센터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이 반곡중학교, 그 다음에 여기 한참 짓고 있는 반곡고등학교, 반곡초등학교, 중학교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리시빌 초프마, 세종 더샵 예미지 역시 초프마, 캐슬의 케파 디아트 여기 뭐 왕복 2차선 건너면 거의 초프마, 환경이 좋다는 거죠. 중학교도 가깝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학교가 이제 사진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 학교 가는 길 자체가 아주 이쁜 공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공원을 따라, 아주 조경수비 잘 된 공원을 따라 학교 가는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학교입니다. 여기를 지금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이 가깝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세종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이곳이 반곡고등학교입니다. 이곳이 반곡고등학교. 초등학교 여기, 중학교 여기, 고등학교 여기. 거리가 컴팩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곳에 항아리 상권. 자,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
여기 있는 아파트들, 이렇게 있는 아파트들, 여기는 조금, 거리가 조금 있긴 합니다. 자, 여기도 나중에 이제 임대 아파트인가 여기 주상복합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4-1 생활권의 아파트들은 바로 앞에 길만 건너면 항아리 상권. 여기 상가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자, 여기 앞에 바로 항아리 상권. 바로 건너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동사무소, 아니면 도서관, 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이제 복합체육관, 커다란 시설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도시가 컴팩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세종입니다. 자, 전부 다 BRT 라인에 있다는 거죠. 요 가운데 선이, 요 라인이 BRT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BRT 라인. BRT 라인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4-1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BRT 라인이죠. BRT 라인을 접하고 있어서 교통이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서 버스 타면 도담동 청사 쪽으로 또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 나중에 BRT 라인이 이렇게 5생활권, 6생활권 이렇게 돌면서 환상형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이 BRT 환상형이 바로 서울로 보면 2호선과 같은 라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라인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BRT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나중에 추후에도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대학이 들어오고 여기에 벤처기업들이, 세종의 벤처밸리, 세종 벤처밸리라고 합니다. 세종은 스마트 도시, 벤처 도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조업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제조업은 외곽 쪽으로 빠져주고, 이 도시의 내부에는 이 벤처기업들을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 어느 정도 유치가 돼서 이 부지가 거의 다 팔렸습니다. 거의 다 팔려가지고 다음 서포트도 들어오고, 자, 여기에 벤처기업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데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하나가 들어서면 최소 1000에서 2000명 정도, 사람의 인구, 거주 인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2000명이면 2000명이 이쪽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 한 7,500에서 한 8,000 가구인데, 여기 자체 수요만으로도 이곳은 전세 수요가 모자랄 수 있다는 거죠. 자체 수요만으로도 전세 수요가 모자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세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종에서 아마 전세값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 4-1-2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입주 시에 여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4-1-2는 초반부터 전세 가격이 강세일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자족기능을 갖는 사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대전분들도 사생활권을 선호합니다. 자, 대전분들이 자, 이쪽 도로를 통해서 관평동으로 가는데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주도 또 많이 들어오죠. 자, 그리고 아마 4-1-2 생활권은 청주에서도 많이 이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주에서 가장 많이 이사 올 곳은 5생활권입니다. 나중에 자, 보십시오. 5생활권은 청주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아마 3생활권이 대전에서 많이 이주를 했다면 5생활권은 청주에서 많이 이사 올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5생활권은 그렇게 보시고, 자, 5생활권과 바로 붙은 4생활권 역시 청주에서 다니기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주에서도 많이 이사를 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청주 사람, 대주 사람, 외지 수요도 많고, 자족 기능을 가진 자체 수요도 풍부하다. 그런 점이 바로 사생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해 보겠습니다. 디아트가 중대형 평수고, 리슈빌 수자인도 중대형입니다. 세종 더샵 에미지는 작은 평수하고 큰 평수하고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평수입니다. 그리고 디아트 2단지, 수르베 5단지, 여기는 소형 평수가 많습니다. 소형 평수 위주이고 84가 조금 있고 그런 평수이고, 리슈빌 수자인, 여기는 뉴스테이, 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중대형이 세종 자이, 이편한 세상, 여기가 완전히 중대형 평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소형 평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2 생활권은 중소형 평수 위주, 4-1은 중대형이 조금 더 많은 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4-1 생활권은 지금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아직 상권은 잘 형성이 안 돼서 전세값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 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4-1 생활권이 사시는 분들이 뭐 상권의 불편함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4-2가 입주하는 2022년도에는 뭐 여기 상권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니까 뭐 이분들도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때는 여기 또 많은 벤처기업들이 또 건물을 짓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아파트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4-2 아파트의 가격을 분석을 해보면 자세히 분석은 못 해드리고, 자, 4-1의 대장은 디아트입니다. 디아트입니다. 이 디아트가 왜 디아트냐면 여기서 볼 때 강뷰가 예술이라는 겁니다. 이 디아트 지금 강뷰가 아주 뛰어난 것은 로얄동은 8억이 넘습니다. 96 기준으로 8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84 기준으로도 3생활권 리버뷰와 리버시티의 가격과 거의 동등합니다. 디아트의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리슈빌 수자 있는 경우는 이 초품화로서 강점은 있는데 A형과 B형이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B 스타일이 많다 보니까 디아트보다는 가격이 처집니다. 여기는 물론 A 스타일은 가격이 5억을 넘고요. B 스타일은 4억대 중반이나 후반대 그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기적으로 세종시가 묶이면서 마지막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던 게 바로 디아트입니다. 디아트. 여기서 디아트가 분양권 마지막 전매고 이제부터는 3년 후 입주 후 등기를 치고 팔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종 더샵 에미지 분양권 전매가 안 됩니다. 4-2도 이제 전매가 안 되고, 자, 이제 다 등기 치고 팔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세종시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신축 매물은 없고 이제 양도세 면제 기간이 풀리면서 나오는 구축 매물들로 주로 거래가 될 것이다. 이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신축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여기의 가격으로 4-1 생활권의 가격으로 4-2 생활권의 가격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아트의 경우 96 그 중간동 강뷰가 안 나오는 동도 6억이 넘습니다. 6억이 넘습니다. 똑같습니다. 3생활권하고 시세를 똑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자, 이 지역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여기가 고급지다. 세종의 차기 고급지다. 부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자, 이 앞에가 좋으니까, 이 앞에가 럭셔리 하잖아요. 이 랜드마크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바로 그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지역은 부의 효과, 부자 옆에 있다. 그리고 그 쾌적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수목원, 중앙공원, 생태공원 모든 것이 다 근접해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주변에 좋은 직장의 수요가 많다. 자, 그리고 자, 포인트가 뭐냐면, 자, 보시면 연구소들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이제 석박사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자,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둔곡지구, 산동지구가 들어서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이제 공사가 마무리돼서 이제 조만간 입주를 이제 연구소들이 입주를 하는데, 여기 석박사급들이 바로 4생이네 3생에 살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대전 가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또 고급 인력들이 또 들어오는 거죠. 당연히 이 석박사의 고급 인력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 주변에 석박사급도 많고 벤처밸리도 역시 좋은 직장이고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법원도 있고 당연히 여기는 학군이 좋겠죠. 고급 인력들이 많이 몰려 살겠죠. 그러다 보면 학군이 좋아진다? 그러다 보면 전세의 수요가 많다? 전세값이 올라가겠죠. 전세값이 올라간다? 매매가도 올라가겠죠. 대학교 앞에 교수님들 많이 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당연히 또 학군이 좋겠죠. 충남대 앞에 죽동지구, 예미지 엄청 올라갔죠.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듯이 지방도시에서 대학교 앞이다. 공부 잘하는 학군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강점이 있고, 대신 중심 상권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여기서 여기 뭐 10분, 15분 거리인데 자주 가지 않는다면 큰 불편함은 없다. 쾌적성을 끼고 있다. 자, 4생활권. 자,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철대갑 튜브의 한 PD의 지역 분석 4생활권이었습니다.